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DAQ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깅을 할 때 그 로깅한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DAQ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로깅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VI 형태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에 사용할 익스프레스 VI 함수 같은 경우는 DAQ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 왼쪽 상단에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할 DAQ의 디바이스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옆에는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웨이브폼 그래프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DAQ로부터 로깅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DAQ를 통해서 로깅한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란 마운트를 이용해서 1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DAQ로부터 로깅한 데이터를 이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는데요. 누적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shift 레지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빈별로 초기화를 해주신 다음에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DAQ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로깅한 데이터를 별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서 1차원별 형태로 출력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DAQ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출력으로 나오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차원별 형태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별 형태로 출력을 변환을 해주신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를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으로 인가해서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AQ 어시스턴트의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NIDAQMX를 사용하여 태스크를 생성, 편집, 실행합니다. NIDAQMX가 지원하는 디바이스의 전체 리스트는 NIDAQ readme를 참조하십시오. 이 익스프레스 VI를 블록 다이그램에 놓으시게 되면은 DAQ 어시스턴트 다이얼로그가 활성화가 되고 이때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생성한 후에 DAQ 어시스턴트 익스프레스 VI를 더블 클릭하여 해당 태스크를 편집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연속적인 측정 또는 생성을 위해서는 DAQ 어시스턴트 익스프레스 주위에 화일 루프를 놓으시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DAQ 로깅 데이터 그래프 표시하기 01이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01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우선 이번 시간에는 DAQ의 아날로그 인풋 채널 한 채널에 대해서만 누적된 데이터를 로깅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다음 강좌에서는 두 채널에 대해서 로깅한 데이터를 누적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01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고요. 자, 저장하신 다음에 경로를 복사하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 DAQ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익스프레스 VI 형태의
API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익스프레스 VI라고 하는 거는 다이얼로그 형태로 어떤 설정을 하실 수 있는 API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함수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가보시게 되면은 입력, 신호 분석, 출력, 신호 조작, 실행 컨트롤, 연산 및 비교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입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DAQ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API가 보이게 되어 있고 관련된 API를 선택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에 놓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DAQ 어시스턴트와 해당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DAQ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입력 채널도 있고 카운터도 있고 디지털 입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를 생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날로그 출력이라든가 카운터 출력,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DAQ 모델에서 지원하는 어떤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인풋 채널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수집에 가신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에서 자 전압을 측정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보이게 되겠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USB 625라고 하는 그 DAQ를 버추얼 디바이스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보이게 되겠고 여기서 저는 아날로그 인풋 0번 채널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 채널을 동시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나온 것처럼 컨트롤이나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인풋 채널 중에 0번 채널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마침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DAQ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활성화돼서 여기에서 설정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우선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설정 부분에서 신호 입력 범위가 디폴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V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뭐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V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터미널 모드도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자동 모드가 있을 거고 RSE, NRSE 모드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RSE 모드로 하겠다고 하고 스케일링은 별도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스케일 없음을 하시면 되겠고 수집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샘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N 샘플도 가능하고 연속 샘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속 샘플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수집할 샘플 개수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디폴트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미리 동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한 번에 수집하는 개수가 100개의 샘플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적된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를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계속 누적시켜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도록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VI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지금 다이얼로그 창이 떠서 자동 루프 생성 확인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즉 이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로깅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화일 루프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예를 누르겠고요. 그러면 디폴트로 이런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우선 프론트 패널에서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대체해서 저는 실버 타입의 정지 버튼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 캡션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오프 텍스트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AQ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이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으로 보이게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이게 하실 수 있고 라벨은 제가 따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디바이스 이름에 대해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출력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면은 생성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가 자, CPU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으로는 2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코딩을 하셔도 자, 동작이 어느 정도 할 텐데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디바이스 이름 정보, 자, 여기에서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 바로 옆에 자, 정지 버튼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도 클래식한 그래프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버 타입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도 그냥 그래프라고 제가 변경하겠고요. 자,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지금 색상 정보가 좀 변경이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 지우겠고, 자, 컨트롤 팔레트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사이즈 키우시겠고, 자, 이 상태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신 다음에 디폴트로는 웨이브폼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인데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그래프의 속성이 이제 동적으로 다이나믹 데이터 포맷으로 변경이 됐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100개의 샘플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진폭 같은 경우는 제가 오토 스케일을 해제하시겠고 3에서 자, 마이너스 3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3V로 자, 그 입력 범위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고, 참고로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를 만드시게 되면은 아날로그 입력 채널로는 사인 웨이브 형태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인가하도록 그렇게 에뮬레이션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0개의 샘플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인 웨이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100개의 샘플을 계속 누적시켜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hift 레지스터 하나 만들겠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상소를 하나 가져오시겠고, 배열의 원소로는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형 카테고리에서요, 자, DBL 숫자형 상소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시겠고, 자, 여기에서 자, 배열 카테고리 가신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한쪽으로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한쪽으로는 DAQ 어시스턴트의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 변화점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이 값을 자, 이렇게 연결해 줄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라벨을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랩뷰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강제 변환점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다이나믹 데이터를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삽입에서 자, 신호 조작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는 출력으로 나갈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형태죠. 그래서 보면은 스칼라의 1D 배열이고 한 채널, 지금 보면 한 채널이기 때문에 관련된 아이템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확인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2개가 인가되기 때문에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1차원 배열 뒤에다가 연속해서 배열을 추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배열 만들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연결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석으로 입력
연결이라고 하는 속성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캡션이 아니고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라벨이 따로 없으니까 캡션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이나믹 데이터로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이나믹 데이터를 자, 배종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 자, 파워포인트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100개의 샘플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돼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DV1이라고 하는 DAQ 디바이스의 아날로그 인풋 채널 0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인 웨이브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계속 로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익스프레스 VI 중에서 DAQ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로깅한 데이터를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누적된 데이터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